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이라고 밝혀주신 분인데요. 일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정리 집중이 어려워서 회사까지 결국 사직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되고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생각이 복잡하다면 병원에 가야 할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순서를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부분 내용이랑 병원에 가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대개 상담이나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일종의 도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차가 엉켜서 제대로 못 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아. 그래서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의 차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생각을요. 도로 상황처럼 생각하고. 네. 이번 저도 휴가 갈 때 2차선 도로에서 차량에 딱 2대가 문제를 일으켜요. 앞에서 느리게 가는데 두 차가 거의 마주하면서 가기 때문에 틈을 안 주어서 뒤에 차량들은 사실 틈만 벌어지면 쭉쭉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차가 차량 길을 완전히 막는 경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 생각들이 비슷해요. 사실 생각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우리에게 크게 비중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머릿속의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포장하면서 생각의 본질을 못 볼 때 더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까놓고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적나라하게 내 생각에서 내가 지금 스스로 길을 막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보면 그 몇 가지의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생각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생각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강박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하면서 또 생각의 질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다 통해서 회복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나의 생각을 정체시키는 생각을 먼저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막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생각이 그렇게 확인이 되면 네.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거나 그 생각을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원칙들이 생겨요. 아. 정확하게 알 때는 파악이 안 됐을 때는 막 네, 혼란스럽다가. 그렇죠. 네, 막연하지만 이게 분명해지면 이거는 그냥 덮어도 된다. 아.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네. 해결이 서서히 금방금방 해결이 또 돼요. 네. 사랑의 뜰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이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살 여자아이 딸아이에 관련된 고민 사연이에요. 잠을 자던 중 이따금씩 갑자기 소리 지르며 발망치를 구릅니다. 달래려고 하면 밀치고 때리며 폭력적입니다. 엄마에게 화가 나면 사자인 척하며 머리를 박는데 걱정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일까요? 엄마의 불안함이 전해지는 것일까요? 불안함에 관련해서는 사실 아빠가 욱하는 성격이라 가족들이 모두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빠가 들어오는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나도 불안해합니다. 하셨어요. 네, 짧게 적다 보니까 압축돼서 그렇긴 한데 예. 이 내용들이 다 각각이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같은 문제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분별하는 과정. 아. 이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다. 이런 분리를 것들 해야 되는군요. 구분하는 게 필요할 텐데 네. 우선 처음에 잠을 자던 중에 이따금씩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달래라고 하면 밀치고 때리고 폭력적이다라는 얘기 바로 이어서 네. 엄마에게 화가 나면 사자인 척하며 머리를 박는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엄마한테 화가 나면 사자인 척하는 거는 낮에 그러겠죠. 그러겠죠. 주로. 그래서 네. 요 두 개의 얘기는 볼 때는 다른 얘기로 그래요. 보입니다. 전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서로 이것들을 연결시키다 보면 해결책이 조금 더 헷갈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구분하면 해결책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잠을 자는 문제에 이 관련되어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수면 발작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수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 악몽을 꿨다든지
잠이 좀 뒤숭숭하다든지 그야말로 잠이 질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수면 발작이 생리적으로 자주 일어나요. 예. 마치 그 꿈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목류병인 양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그것이 길지는 않아요. 짧게 그러다가 그냥 말거든요. 그러면 이건 큰 문제까지는 아니다. 대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 저녁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아니 그렇게 물어볼 때 네. 모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수면 발작이에요. 그렇군요. 수면 발작은 자기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이런 부분들이 수면 발작이다 그러면 잠이 안 좋구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일이지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때 막 난리를 치는 듯이 보여도 괜찮아 하면서 다시 재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꽤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낮에는 화가 나면서 이렇게 머리를 받고 이러니까 예. 그 문제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연결지면서 이제 네. 문제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지금 불안함이 전해지는 것일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도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는 거를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약간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걸 먼저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적인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참 장점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는 태도를 주니까. 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귀결하면서 다른 것들을 신경을 안 쓰려는 경향들이 좀 늘어납니다. 아. 이것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또 네.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가라고 질문할 때는 항상 영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 있다. 이것들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아빠가 욱하는 성격이라서 가족들이 모두 불안해한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조금 지금 짧아서 구분을 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조금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글 안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엄마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엄마의 문제가 더 큰 건지 아빠의 문제가 큰 건지를 비중을 조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둘 다 네. 있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얘기들을 상황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상들 가운데 문제를 분리하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030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왕 애청자 40대 주부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쁨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제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부모님들은 아프시고 애는 커가는데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답을 모르겠고 내 인생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어서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마음은 계속 힘들고 어둡고 우울하네요. 어찌해야 될지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도 지금 PD님이 천천히 읽으셔서 아주 예쁘게 포장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실제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막 두서가 없고 정신없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옆에서 그러겠죠. 잠깐요. 좀 숨 천천히 쉬시고 깊이 쉬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먼저 마음의 상태가 막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 그 속도대로 계속 두면 정신 못 차리고 이야기가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렇군요. 스탑. 일단은 모든 생각이나 이런 흐름을 일단 잠깐 중지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일단 이 이야기를 또 그래서 천천히 얘기를 했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대화의 핵심인가를 이제 찾아내게 되죠. 지금 보면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네. 지금 하나도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그 이유가 나와요. 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아프시고 애는 커가는데 잘 키우는지 모르겠고 답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핵심이 있고 더 핵심이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단 나이가 핵심이에요. 본인이 나이가 들면 지금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애들도 커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되라고 신앙적으로나 여러 윤리적으로나 몇 가지 제한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때가 지났다라고 여기는 것.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덮어놓다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면서 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실천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실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부터 얘기가 시작입니다. 아, 일단 그거를 털어놓고 물론 거기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더 명확해지고 대안이 더 찾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을 조금 거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9030님의 사연은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자유롭게 지내다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좀 뒷전으로 하게 되고 뭐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면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어느새 어떤 그런 흐름을 놓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흐름을. 9030님 외에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겠구나라는 걸 오늘 저도 깨닫게 되네요. 네. 그러면 그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 부분들은 또 도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예. 대안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안들을 아예 생각할 기회를 본인이 차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9030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9450님 사연인데요. 초신자 아기 엄마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신랑분이 폭력을 행사하며 쫓아냈는데 보름이 넘었다고요. 이 남편분이 우울증과 집착, 통제, 과대망상이 심해요. 또 수면제 복용과 우울증 약, 상담 치료 다 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는 아기를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오직 신앙으로 버티며 지내요. 남편은 무신론자이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실상은 이혼 생각이 없고 괴롭히고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걸 사용합니다. 아기 엄마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기도만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렵게 사연 보내봅니다. 부부 상담, 약물 치료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는데 효과가 없고 더 심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것들이 뭐 어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예.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부만의 문제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듣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 상황을 듣게 되는 게 이 친구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죠. 몇 명 아주 중요한 사람들한테 또 정보를 흘려도 크게 뒤탈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범주가 더 넓어져야 돼요. 그렇군요. 가족들도 대부분 다 이제 친척들이 알아야 되고 예. 이 상황을 두 사람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경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꽤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정신질환자들을 그들의 문제 또는 그들 가족의 문제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은 이제 사회의 문제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고 그 가정도 우리가 더 감싸 안고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아요. 그러면 의사도 힘들고요. 치료자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계속 해야죠. 네. 그래야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정말 이 친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잘 해결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헌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